안녕하세요, 강한석입니다. NBA 9경기를 일단 다 가져왔고요. 요즘 솔직히 느바가 좀 어려워요. 오히려 해축이 약간 좀 해자 느낌이고, A매치 기간 동안 NBA가 왔다리 갔다리 좀 어려운데, 뭐 어제보다는 제 생각에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좀 많이 어려웠거든요. 어제보다는 좀 괜찮은 것 같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인디애나 대 올랜도가 첫 번째 경기고, 올랜도는 백투백입니다. 5경기는 일단 올랜도가 백투백이라는 점이 조금 걸리는 부분은 있어요. 사실 인디애나 같은 경우 계속 수비가 안 되고 있고, 뭐 빅맨진이 없어요 지금. 거의 뭐 그러니까 좀 잘할 만한 빅맨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골밑도 탈탈 털리고, 뭐 그렇다고 가드진이 수비가 좋은 것도 아니고, 뭐 프론트 코트진도 그다음 프론트 코트진, 그나마 포워드진이 나은 것 같긴 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디펜스가 전혀 안 되고 있고, 올랜도도 뭐 웬델 카터 주니어가 돌아오고 나서 분명 공격적으로 살아난 부분은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유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공격이 잘 풀려서 그런 건지, 아무튼 공격 효율은 올라가고 디펜스율은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득점 경기가 최근에도 좀, 지난 경기도 어제도 이제 시카고가 다득점이 났고, 뭐 그런 흐름인데, 양팀 두 팀 다 기본적으로 공통점은 수비가 잘 안 된다는 점은 있어요. 수비가 안 된다는 점,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저는 오바 쪽이 괜찮아 보이는데, 기준점이 많이 올랐다. 기준점이 좀 올랐는데, 그래도 오바 쪽을 봅니다. 제 생각에 진짜 아슬아슬하게 오바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승패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조금 어려워요. 인디애나가 워낙 지금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뭐 비타드제다 정도만 있었어도 좀 그나마 좀 괜찮았을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올랜도의 공격적인 기세가 좀 좋고, 프란츠 바그너, 웬델 카터 주니어, 뭐 젤런 석스, 코렌선이 다 나쁘지 않은 활약을 해주고 있어요. 벤치에도 티렌스 로스나 이런 괜찮은 벤치 자원이 있는 상황이라 조금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게 탱킹팀 백투백이잖아요. 올랜도가 탱킹팀인데 백투백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이거는 올랜도는 저는, 그러니까 배팅을 안 할 수는 있어요. 오바 찍고 치우거나 배팅을 안 하거나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와, 백투백 올랜도에다 원정 백투백 올랜도는 절대 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패스할 수는 있겠으나. 그래서 어쨌든 승패 라인을 보면은 저는 인디애나 승을 보고, 인디애나 마인승 쪽으로 봅니다. 근데 이게 올랜도 쪽에 배당이 좀 빠져가지고 3.5가 기준이 잡히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좋아 보인다고까진 모르겠어요. 인디애나도 개판이어서. 근데 어쨌든 이 경기를 만약에 승패나 핸디로 간다면은, 탱킹팀 백투백 원정은 가면 안 돼요. 제 생각에는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안 갈지언정. 어쨌든 이렇게 보고요. 필라 대 워싱 같은 경우 오늘 뭐 가포드가 나오나요? 워싱턴이 가포드 당분간 안 쓴다고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래서 지난 경기 또 어제 브라이언트가 나왔었잖아요. 많이 뛰었고 그랬는데, 오늘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제 같은 경우 이게 기준점이 218.5에서 언어버 기준점이 210.5까지 떨어졌어요. 제 생각에 요거 이유 같은 경우는, 어쨌든 워싱턴이 지난 경기 템포가 엄청 낮았거든요. 제가 올 시즌 워싱턴 본 경기 중에서 가장 좀 느린 템포의 경기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낮은 템포로 들어갔었고, 필라델피아가 직전 경기 이제 엔비드가 빠졌었기 때문에 뭐 맥시나 뭐 해리스 이런 속공에 장점이 있는 선수들이 있어서 템포로 빠르게 끌어올렸었어요. 근데 이 장점인 선수들이 다 잘 터져가지고 뭐 멤피스까지 잡아냈는데, 물론 멤피스 쪽에 자투 관련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이거는 뭐 일반승 같은 경우 당연히 저는 필라가 해준다고 보고요. 결국 핸디캡이랑 언어버가 고민인데, 솔직히 핸디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직전이 아니죠. 전 경기 이제 인디애나 올랜도 분석과 마찬가지로, 저는 이거 뭐 눈 감고 워싱턴을 찍을 순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워싱턴 프렌. 근데 어쨌든 현재 분위기나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는 필라 쪽 찍는 게 맞다. 결국 가포드가 나오는 라인업에서 한계를 느꼈었는데, 지금 브라이언트가 빠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시 이제 뛸 수밖에 없는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뭐 길이 나올 수도 있고 뭐 해요. 근데 어쨌든 기준점이 떨어지는 거 보니까 길이 나올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엔비드가 쉬고 돌아왔고 필라델피아가 지난 경기 선수들의 어쨌든 야투나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았었기 때문에 저는 필라델피아 마인 쪽을 봅니다. 아마 뭐 1점 정도가 더 떨어질 수도 있겠다 싶어요. 10.5가 될 수도 있겠다 싶은데 필라 마인 쪽을 보고 210.5가 잡히겠죠 아마. 이 기준점에 대해서는 언더 쪽 봅니다. 저는 개 학살당 필라가 마인까지 해준다면은 결국 마인 쪽이 더 낫다고 보는 거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마인이 결국 된다면은 개 학살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워싱턴 100점은커녕 90점 언저리 80점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완전 좀 마탱이가 간 거 같아가지고 일단은 이렇게 봤습니다. 다만 어쨌든 개포드가 다시 뛰고 한다면은 라인업적으로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변수는 있다. 세 번째 경기 보스턴 대 샬럿. 보스턴 당분간 찍으면 된다 생각합니다. 보스턴 반대를 볼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게 기준점이 좀 올랐어요. 4.5에서 6까지 떨어졌거든. 올랐대. 떨어졌어요. 근데 아마 6.5가 잡히지 않을까 싶은데 마인까지 봅니다. 지금 어쨌든 샬럿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의 야투 진짜 샬럿은 이기려면은 진짜 빵빵 터져야 되는데 그만큼 안 터지고 있어요. 오늘 경기 물론 우브레가 뛸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만 고든 헤이워드가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맥다니엘스도 빠져있고 결국에는 이 항상 달리는 샬럿인데 아무래도 그렇게 농구를 하고 수비 시에도 아무래도 사이즈 면에서 밀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결국 피로도가 쌓이고 하다 보니까 시즌 중반이 넘어온 시점에서 더 선수들의 폼이 안 올라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볼 때. 물론 최근 경기에서 조금씩 터지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최근에 보스턴 상당히 좋아요. 이 백코트진과 테이텀 상당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프론트코트진도 수비적으로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히려 공격적으로 조금 더 이 세 선수가 많이 가져가고 뭐 호포드나 윌리엄스가 공격적인 부담을 덜고 뭐 이런 그림으로 가다 보니까 공수 밸런스가 최근에 잘 잡혀있다 보스턴이. 그렇기 때문에 보스턴 마인까지 보고 어노바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저는 어렵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일단 기준점 올랐어요. 이 경기는 일단 오바 봅니다. 오바를 보고 굳이 보면 오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보스턴이 수비가 최근에 상당히 좋은데 샬럿의 야투도 최근에 살아나는 그림이긴 해요. 더군다나 이제 샬럿이 어쨌든 보스턴의 공격을 쉽게 막아내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223.5 요 정도 사이즈면 저는 그래도 오바 쪽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번째 경기 뉴욕 대 멤피스. 기준점이 생각보다 낮죠? 3.5를 받았어요. 스티븐 아담스가 지금 GTD에 떠있고 뭐 딜런 브루스 빠져있고 데릭 로즈 빠져있고요. 뭐 이런 상황인데 이거는 지난번에도 한번 필라델피아전에서 기준점이 낮아가지고 좀 쌓였던 부분은 있어요 사실. 멤피스는 결국에는 이제 야투 효율이 조금 떨어진다는 게 문제고 공격 효율이 떨어지진 않아요. 왜냐면 자유투를 얻는 비율도 뭐 꽤 괜찮은 수준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공격 효율 자체는 상위권인데 야투 효율은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슛 던지는 거 비해서 좀 효율이 안 나온다고 해야 될까? 그런 느낌이어서 최근에 특히나 뉴욕이 또 워낙 도깨비잖아요. 그런 부분에서의 문제는 있을 수 있겠는데 사실 전력상으로 보면은 멤피스가 잡아줄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거 치면 멤피스가 뭐 2연패 사이즈기도 하고 충분히 뭐 뉴욕 정도. 랜들이 아직까지 주접을 떨고 있고 전체적으로 팀 분위기가 좋지도 않아요. 뉴욕 같은 경우에는 랜들이 뭐 욕도 많이 먹고 부담도 많이 느끼고 본인도 약간은 시즌이 치러지면서 좀 약간 내려놓았다기보다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팀의 전체적으로 중심이 돼줄 만한 선수가 사실 보이지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멤피스를 잡는 건 제가 볼 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휴스턴 대 클블.
눈에 들어오는 결장자가 있죠. 데리어스 갈란드가 빠졌습니다. 라우리 마카는 여전히 아웃이고요. 결국 갈란드의 결장은 이 클리블랜드의 공격 전개나 그 효율면에 있어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클블이. 근데 상대가 휴스턴입니다. 수비가 없거든요. 휴스턴은. 이래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느 봐도 기준점이 상당히 좀 애매하다시피 하게 잡혔잖아요. 210 후반대 요 기준점이 상당히 애매한데,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이, 클블이 공격에 평소보다 안 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상대가 휴스턴이네, 수비 없는데 얘네, 예, 이런 느낌이어서 승패도, 그래서 핸디캡도 조금은 초기 배당에서는 애매하게 잡혔었고, 지금은 물론 클리블랜드 쪽이 많이 빠졌어요. 2.5에서 요 정도? 요 정도까지 지금 빠졌거든요. 3 정도가 떨어졌는데, 저는 5.5 정도 주면은 슈플 찍어볼 만한 것 같아요. 사실 이거 2.5는 거의 일반 승리랑 거진 다른 배가 없어가지고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의미가 없다 생각했는데, 5.5 프렌을 주면은 저는 휴스턴 프렌 쪽이 또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휴스턴은 특별한 부상자도 없습니다. 기존에 뭐 잘해줬던 벤치 자원들 그대로 다 있는 상황이고, 물론 얘네가 터질지 안 터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클리블랜드 역시도 갈란드가 빠진 상황에서 공격 효율이 조금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제디 우스만도 지난 경기에 너무 안 좋았고, 벤치가 물론 잘해주고 있긴 하지만 휴스턴도 뭐 분위기 탄다면 벤치들이 좀 잘해줄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상황에서, 이 경기는 결국에 휴스턴의 3점 야투율이 좀 중요한 상황이라 그 부분에 대한 변수가 있는 경기인데, 그럼에도 5.5 정도면은 저는 휴스턴이 그래도 해볼 만한 것 같긴 해요. 물론 휴스턴이 최근 분위기가 상당히 원래 뭐 탱킹팀이라 사실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분위기가 안 좋고 홈에서 꽤 오랫동안 못 이겼을 거예요. 제 기억에 1월 달에도 제 기억에 휴스턴이 홈에서 못 이긴 기억이 없거든요. 12월이 아마 마지막 홈 승리였던 것 같은데, 슬슬 이길 때가 된 부분도 있고, 클리블랜드가 전력적으로 빠졌다는 점, 추가로 클블이 최근 어쨌든 흐름을 볼 때 뭔가 시원하게 완파하는 그림은 사실 없었어요. 항상 조금은 점수차가 조금 나거나 아니면 뭐 패배를 하거나 약간 그런 어려운 경기들을 했다는 점에서, 그래도 저는 이 경기는 5.5 정도, 4.5면 좀 애매합니다. 5.5 정도나 그 이상을 받는다면 슈프를 찍어볼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경기로 댈러스 대 오클라호마 경기인데, 일단 길저스가 또 빠졌어요. 길저스 빠졌고, 뭐 로비 빠졌고, 댈러스 같은 경우 포르징기스가 여전히 아웃에 하도인 뭐 끝났죠. 많이 빠져있을 것 같고, 약간 요런 상황인데, 지난번에 OKC 대 포틀랜드 경기 때도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빠지고 나서 더 경기력이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왜? 나올 때마다 똥을 푸짐하게 지렸었거든요, 최근에 길저스가. 왜냐면 얘 같은 경우 수비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에서 효율을 뽑아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냥 공격은 공격대로 못하고 수비는 구멍이고 하니까 엄청 안 좋았었는데, 빠지고 나서 지난 경기 OKC가 물론 상대가 포틀랜드였긴 했지만 수비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승리를 따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길저스가 빠졌다고 이거 무조건 델마라고 볼 사이즈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오클라호마 프렌 봅니다. 10일 주면은 오클라호마 프렌을 봅니다. 프렌 승을 보고 210.5 기준 언더 쪽을 볼게요. 어쨌든 이게 사실 OKC가 라인업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높이에 있어서 댈러스 상대로 상당히 고전할 여지는 분명히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어쨌든 포르징기스가 빠진 부분. 저는 오히려 댈러스 같은 경우는 OKC 상대로는 뭐 돈치치도 물론 돈치치인데 포르징기스가 조금, 그러니까 원래 사실 돈치치가 훨씬 더 메인인 상황이잖아요, 댈러스에서. 당연히 1옵션. 근데 OKC 같은 팀을 상대로는 어떻게 보면 포르징기스가 더 나을, 때때로는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인데, 어쨌든 포르징기스가 빠진 건 좀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막시 클레버나 뭐 드와이트 파일 뭐 이런 선수들 다 또 빅맨에서의 충분한 역할을 해줄 수 있지만, 어쨌든 득점력은 포르징기스예요, 빅맨 자원에서 댈러스는. 근데 빠진 부분이 있어서 저득점, 그리고 OKC 프렌 쪽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한 100몇 대 90몇, 뭐 90몇 대 90몇, 약간 요 정도 예상합니다, 저는.
개언더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그렇고. 일곱 번째 경기 세크라멘토 대 브루클린. 세크 경기 사실 분석이 안 됩니다. 분석이 안 되고, 어쨌든 양 팀은 기본적으로 기준점이 상당히 높아요. 여기서 뭐 해배는 더 올랐습니다. 232.5까지 올랐는데, 제 생각에는 이 정도 그림이면은 브루클린이 해볼만한 것 같긴 해요. 해볼만한 것 같긴 한데, 요즘 브루클린이나 세크라멘토는 사실 제가 배팅을 안 하는, 거의 안 하는 팀들 중 하나여서, 그래가지고 이게 좀 약간 분석하기도 좀 그렇고 내정지도 오고 했는데, 만약에 제가 이 경기를 건든다면은 그래도 브루클린 찍을 것 같습니다. 4.5 정도, 4.5 마인이랑 232가 잡힌다면은 어느 번은 제 생각에 솔직히 동전 던지기예요. 동전 던지기인데 그래도 굳이 찍는다면은 오바를 찍지 않을까. 왜냐면 브루클린은 어느 정도 뽑을 것 같거든요. 근데 세크라멘토가 동전 던지기입니다. 사실 세크라멘토가 선수들이 특히나 벤치 자원들 동전 던지기 수준인데, 어쨌든 브루클린의 수비율도 지금 많이 떨어져 있어요. 왜냐면은 뭐 사이즈가 큰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키는 작은데 수비도 못해. 그런 선수들이 지금 브루클린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크라멘토 선수들이 어느 정도 공략을 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진짜 뭐 야투적으로 다 튕기지만 않으면은 그래도 오바 쪽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여덟 번째 경기 유타 대 덴버고요. 요 경기는 GTD를 확인하지 않고선 배팅을 못합니다. 지금 덴버에 가장 중요하다고,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뭐 요키치는 당연한 거고, 요키치 다음으로 저는 에런 고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둘이 GTD예요. 요키치가 나온다 하더라도 고든이 빠지면 저는 조금 빡세다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요 두 선수 전 덴버 역배를 보고요. 둘 중 한 명 빠지면 유타 봅니다. 요런 느낌으로 보고, 어느 번은 모르겠습니다. 이 경기는. 어쨌든 유타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빠져 있고, 고베오나 뭐 데려온 데니얼 하우스 주니어도 지금 못 뛰는 상황에, 도노반 미첼, 뭐 화이트사이드, 지금 빅맨진들도 많이 빠져 있어요. 고베오, 화사 빠져 있고 해가지고, 이거는 결국에 좀 그래도 라인업을 어떻게 좀 확인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뒤쪽 경기라서 그것도 쉽지 않죠. 그래서 굳이 찍는다면은 덴버 찍는 게 저는 배당적인 메리트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결장자들이, 빅맨즈들이 많이 빠졌고 유타가 수비가 안 될 확률이 좀 높거든요. 갑자기 유키치가 빠져버리면은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경기다. 저는 이 경기 배팅 안 합니다. 마지막으로 랄 대 포틀인데, GTD가 많이 걸려있긴 한데 지금 포틀랜드가 주요 선수들이 어쨌든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고, 레이커스 역시도 나올 가능성은 높긴 한데 르브론은 못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못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것 같고, 뭐 말링 몽크나 AD는 나올 것 같긴 한데 컨디션이 이렇게 좋은 것 같진 않습니다. 좋은 것 같진 않고, 어쨌든 포틀랜드가 지난 오클라호마 시티전에는 너무 못했어요. 솔직히 너무 못했거든요. 점수차도 상당히 벌어졌음에도 후반에 다 까먹으면서 다 튕기더라고요. 그냥 그러면서 뭐 공격 효율을 거의 바닥을 찍으면서 패배를 했었고, 역시나 원정 포틀이라는 점을 상기시켜 줬고, 레이커스가 지금 3연패지만 AD가 복귀 이후에 그래도 막 엄청 무너지는 모습은 아니에요. 이 경기에서 걸리는 점, 어쨌든 GTD 나올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이 선수들이 어쨌든 나올지 못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 좀 걸립니다. 결국에 저는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AD랑 몽크 정도 나오면은 포틀랜드 정도는 사실 레이커스 지금 포틀랜드 정도는 잡는다 뭐 이럴 만한 한 팀은 아니에요. 약간 말이 헛나온 느낌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몽크랑 AD가 나오면은 그래도 힘겹게라도 포트랜드 정도는 잡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패 사이즈도 길기도 하고 어쨌든 지금 포트랜드 AD를 막기는 좀 빡세 보여요. 더군다나 이제 몽크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고 벤치 뎁스나 여러 가지로 저는 랄이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불안한 점은 나즈리틀이 돌아온 것 같거든요. 돌아온 것 같거든요가 아니라 나즈리틀이 돌아왔어요. 벤치 쪽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뭐 선발로 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돌아온 이후에 첫 경기고 그런 부분까지 감안했을 때 저는 이거 레이커스 승 3.5기 때문에 마인까지도 봅니다. 마인 승. 어느 번은 패스. 어느 번은 잘 모르겠어요. 굳이 찍는다면 오바를 찍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굳이 찍는다면 오바 쪽. 이 정도 보고요. 어쨌든 제 NBA 분석은 여기까지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